오늘의 뜬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이 지금 보수혁신특위를 만들고 있죠. 김문수 위원장 또 당내의 의원들 한 10명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외부 인사들 지금 영입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홍준표, 정몽준, 나경원, 원희룡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사람들은 누구고 거론되는 검토 중인 건 누군가요? 일단 당내 인사들은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현직 의원으로 보면은 김영우, 조혜진, 김용태, 황영철, 강석훈, 민병주, 민현주, 서영교, 하태경 의원이 지금 혁신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원외지만 안양환 전 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 김문수 위원장이 있죠. 당박 인사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상임고문이나 소설가 복거일 씨, 그리고 문진국 전 한국노총위원장,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고문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예. 여기에다가 직전에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이준석 씨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본인은 안 한다고 이미 밝힌 상태고요. 예. 이러다가 이제 오늘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원희룡, 홍준표 지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이 나경원 의원하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홍준표 지사는 고민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정몽준 전 의원의 경우는요? 정몽준 전 의원의 경우도 지금 거론은 되고 있는데 본인 의사가 지금 정확히 확인이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럼 거론되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도 좀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나경원 의원, 원희룡 지사 이 정도다 이 말이군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주목되는 거는 홍준표, 정몽준,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이 다 바로 대권 주자거나 아니면 잠재적 대권 주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특위에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잠룡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판을 키우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있지만, 지금 두 가지를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보수혁신특위의 활동 기간이 6개월입니다. 예. 따라서 대선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짓기에는 좀 상당한 무리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지사, 홍준표 지사 모두 영입 주체가 김문수 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김문수 위원장도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인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잠재적 경쟁 주자들을 혁신특위에 대거 끌어들인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대선 판을 키우려고 한다. 뭔가 좀 아직은 아기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청와대의 영향력을 축소를 하고 당의 자율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 직접적인 목표가 아닌가. 일단 이것부터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하. 이렇게 본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네, 따라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 비박 연합 구도를 형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김문수 위원장이.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김문수 위원장이 왜 이런 구도를 짜려고 하느냐? 이 청와대의 영향력 축소가 직접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청와대와 일정하게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화력은 한편으로는 키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와 각을 세워서 입게 될 수 있는 리스크는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비박 연합 구도를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일단 단기적 분석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친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아직 외부 인사 영입이 거론되기도 전에 내부 인사들로 특위위원들 발표됐을 때 벌써 이게 조금 좀 더 논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만 섞인 발언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이정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친박 의원 몇몇이 이게 너무 지금 한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 구성이. 예. 이런 불만을 이미 표출을 했고요. 지금 친박 의원들이 이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모일 것이다라는 지금 전언도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다시 또 개파구도 개파 갈등으로 이어질 여지도 지금 잠복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이 주도하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려 한다. 근데 사실 당의 이 보수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당 내부 공천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장기적 개혁안 같은 거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청와대랑 각을 세워야 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래서 공천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당 혁신도 그렇고 정치 혁신도 그렇고 이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당내 질서 향배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예. 따라서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이제 제가 특위의 활동 기간이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일정표를 잘 보면은 내후년에 총선이 있지만 총선에 대한 움직임은 보통가 일반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당내 분위기나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청와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에 좋게 표현해서 협조가 절실한데, 예. 새누리당 안에서 이완 기제가 만약에 작동을 한다고 한다면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2016년 총선 공천권을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느냐, 당의 차기 주자군들이 주도권 쥐느냐 이거군요. 직접적으로는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 이미 그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당 혁신보다는 정치 혁신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미 언급을 했거든요. 예. 이 발언의 맥락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분야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